나만 아니면 된다. 어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이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곤 한다. 길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지하철에서 누가 다퉈도, 시험지에 실수한 친구를 봐도,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냉정한 단면이 숨어 있다. 혹은 너무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과연 이 말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할까? 지하철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바라보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하나, 둘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며 망설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대부분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고개를 돌린다. 이 상황은 낯설지 않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직접 겪었거나 지켜본 장면일 것이다. 이른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혹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까봐, 괜히 나섰다가 피해를 보게 될까봐 사람들은 물러선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부른다.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각자가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피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 더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말하자면 자기보호 본능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정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움직이면 그제야 여러 사람이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는 순간 그 주변에 고요히 방관하던 사람들 역시 책임의 불빛 아래로 서서히 나아오기 시작한다. 즉,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기보다 선두가 되는 불안과 책임에 주저하는 존재에 가깝다. 나 하나쯤의 무관심이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더 복잡해지면 어쩌지라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묻게 된다. 왜 나부터 나서지 않으려 할까?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학을 넘어 윤리와 철학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길에서 누군가 다쳤을 때 우리는 주저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혹시라도 불필요한 책임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피어난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기심은 우리의 본성일까?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일까? 이 질문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다. 그중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토머스 홉스와 장 자크 루소다. 홉스는 인간을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보존을 가장 우선시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먹기 위해, 조금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만인은 만인의 적이다. 홉스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 즉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법과 권위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루소는 정반대의 시선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을 원래 선한 존재로 보았다. 이기심은 문명과 사회가 만들어낸 것일 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오히려 순수하고 온화하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공격적이지 않듯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소는 말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에 의해 사슬에 묶인다. 즉,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경쟁과 비교, 생존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고립된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면 서로 다투기보다 협력하고 양보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루소는 믿었다. 두 철학자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다. 하지만 이 두 시선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는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한쪽 마음으론 도와야 해라고 느끼면서도 다른 한쪽 마음으론 괜히 나섰다가 곤란해질지도 몰라라고 움츠러든다. 루소의 본성과 홉스의 본능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충돌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가? 아니면 선한가? 철학은 그 답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해준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본성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나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침묵할 것인가? 손을 내밀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눈을 마주할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이 쌓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간다. 그러니 철학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강가에 빠졌다. 당신은 다리를 건너던 중 그 광경을 목격한다. 물살은 새고 사람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당신은 고민한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도와야 할까? 지금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꼭 나여야 할 이유는 없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긴다. 곧 누군가가 구조에 실패했고 그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 자, 이제 철학이 묻는다. 당신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가? 칸트는 행동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의무를 따랐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 철학자다. 그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이라 불렀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말이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누군가를 단지 나의 편애나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기능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며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도덕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될까? 그렇다. 칸트에게 도덕은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의지로서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어는 칸트 윤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당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그건 비도덕적 행위다. 침묵이나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칸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도덕적 인간은 스스로 법을 세우고 그 법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자율성이다. 즉, 도덕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이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돌아보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상황에 있었던 누구든 나처럼 행동해도 괜찮다고. 당신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렇기에 철학은 다시 묻는다. 당신이 외면한 그 순간, 정말 당신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인가? 혹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누군가를 수단처럼 취급한 것은 아닐까? 도덕적 인간이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관심과 침묵에도 책임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라고 작은 물음을 건넨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다. 돌발적인 소음, 사고, 갈등 앞에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피하거나 물러선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한숨이다. 누구든 살아남고 싶고 불확실성과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기를 원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은 비난받기보다는 이해받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본능 속에서 자신을 우선시하게 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실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하이데거에게 실존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를 뜻한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말한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러한 실존적인 물음 앞에서 종종 회피하고 도망친다고 말한다. 그 회피의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 불안은 단지 무서움이나 공포와 다르다. 공포는 특정한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방향도 형태도 없이 존재 전체를 흔드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 불안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소한 것들 속에 파묻힌다. 뉴스를 넘기고 알림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몰두하며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애써 외면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도 이런 회피의 언어일 수 있다. 불안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책임을 피하고 타인의 고통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방식. 그러나 그렇게 도망친 순간 우리는 실존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다. 그렇다면 철학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이데거는 말한다. 진정한 실존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의 삶을 진지하게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철학은 결국 도망치는 우리를 다시 현실로 불러낸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 한숨처럼 튀어나오려는 그 순간, 한 걸음 멈춰 서서 이 질문을 떠올려 보자. 그 선택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이 말하는 실존의 삶일 것이다. 우리는 독립된 개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살아간다. 사르트르는 말한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그 말은 곧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또 말한다. 나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이 된다는 점에서 타인은 나의 거울이기도 하다. 그렇다. 우리는 결국 타인의 눈빛과 표정, 반응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위치를 끊임없이 조율한다. 혼자라고 생각해도 결국 누군가와 함께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연결감은 철학뿐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타인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도 감정 상태가 바뀌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울면 덩달아 마음이 슬퍼지고 누군가의 웃음이 나에게도 전염되는 것. 이 공명은 인간만이 가진 정서적 능력이며 우리를 서로의 세계에 닿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흡수가 아니라 책임감과 연대의 씨앗이 된다. 이제 다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로 돌아가 보자.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자기보호의 선언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말엔 누군가는 대신해야 한다는 계산이 숨어 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회피한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서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된다. 왜 나는 괜찮고 그는 괜찮지 않은가? 왜 그는 대신해야 하고 나는 피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윤리적 불편함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평등성과 연결성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당신이 침묵한 자리에 누군가가 서서 말해야 하고 당신이 외면한 순간에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있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분리된 존재일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가 내버려둔 고통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우리 삶을 스치게 되고 누군가가 흘린 눈물은 결국 우리 마음의 파문으로 번져온다. 그래서 철학은 이기심보다 연대, 침묵보다 공명, 분리보다 연결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고통이 결국 나의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그 말은 나를 지키는 듯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말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은 나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나부터 해보겠다라는 작은 책임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용기, 그 사소한 참여, 그 고요한 공명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더 함께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실은 누구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느끼고 낯선 사람의 시선에서도 어딘가 익숙한 감정을 발견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 말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작은 불안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다치고 싶지 않아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선택. 그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언제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문을 조용히 다시 꺼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요?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는 세상에서 당신 한 사람이 한 걸음 다가가는 것. 모두가 외면할 때 당신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보는 것. 그 사소한 선택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내민 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이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불안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번엔 나부터 해볼게요. 나 하나라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볼게요. 당신 한 사람의 고요한 선택이 세상에 닿는 순간 그곳에 빛이 켜집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